아니, 이 춤이 갑자기 나온다고.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한국의 야구장의 치어리더 영상을 보면서 회상에 잠기는 청년이 있습니다. 반가운 표정으로 춤을 따라하기도 하면서 금세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재활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조셉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미국을 한국 야구장의 치어리더가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너무 반갑고 영상으로 보니 한국이 그리워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수도권에 있는 야구팀에서 재활 트레이너로 일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일했던 배경을 얘기하자면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어린 때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죠. 그때 저의 나이는 12살, 한국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어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지만 저와 5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어요. 제가 슬픔에 빠져 허덕일 때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형의 존재는 저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형은 어린 때부터 야구 선수였고 미국 내에서도 촉망받는 선수였어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형은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고 모두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메이저리그로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어느 팀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라고 했어요. 그런 형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였고 제가 보기엔 우주 같았어요. 하지만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형에게 뜻밖의 큰 부상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허벅지가 아프다고 했죠. 단순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생각했던 형은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금세 나아질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힘썼죠. 하지만 형의 상태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형은 주전 선수였기 때문에 아프다고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죠. 마침 형의 학교에 중요한 시합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형은 고민 끝에 아픔을 숨긴 채 주전으로 뛰기로 결심했죠. 그 경기에서 형은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어요. 아픔을 꾹 참으며 최선을 다해 뛰었고 결국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형이 무리 없이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형의 열정과 실력이라면 부상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형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형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경기가 끝나자마자 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제서야 우리는 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참으며 경기를 뛰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투수였던 형은 허벅지를 정말 많이 사용해야 했는데 그 상태로 투수와 타자를 번갈아 하면서도 혼자 아픔을 견뎌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 후로 형은 걷지를 못했어요. 정말 좌절했죠. 저도 형의 모습을 보며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답답했던 건 형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인대 파열도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을 병원만 찾아다닌 것 같아요. 명확한 병명을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했지만 촉망받던 야구 선수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 망연자실했어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병원을 전전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형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죠. 허벅지는 계속 부풀어 올랐고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결국 형은 10kg 넘게 살이 빠졌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죠. 바로 육종암이었어요. 형의 허벅지 안에 작은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암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하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메이저리그 유망주였던 형에게 이런 병이 생겼다니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형은 많이 힘들어했지만 제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저는 형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으셨던 어머니였는데
형의 암 진단을 받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형의 빛나는 미래가 한순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죠. 형은 암 진단을 받고도 놀라운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버티는 형의 모습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죠. 형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희를 괴롭혔어요. 결국 형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죠. 다시는 야구선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형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암 자체가 초기 발견이 힘든 암이라고 하는데 형의 경우는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죠. 형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수술 후의 시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형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운동을 할 수 없었고 재활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형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재활 트레이너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형은 선수 시절의 정신력으로 재활에 매진했어요. 비록 선수로서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학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형이었기에 공부에도 전념해서 법대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형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이 재발한 거예요. 이 소식에 형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사람처럼 망연자실해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재발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희 가족은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였어요. 그때 마치 기적처럼 형의 고등학교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형의 안부를 물으러 연락하신 거였죠. 감독님께서는 한국의 야구 신생팀의 고문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의학적으로 발달된 나라인데 가서 수술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셨죠. 처음에는 미국보다 의료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던 한국으로 가라는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마지막 희망을 갖고 가보자고 하셨죠. 결국 저희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감독님의 도움으로 형의 병원 치료가 미리 예약되었고 저희는 미국에서 받았던 모든 진료 기록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새로운 나라로 향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치료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의료진들은 형의 상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응급수술을 결정했죠. 알고 보니 재발한 암이 이미 형의 다리에 퍼져 신경을 누르고 있었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수술 후 저희 가족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진료도 정확하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놀랍게도 치료비도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병원보다 저렴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도 항상 부정적인 전망만 들었는데 한국의 의료진들은 희망적이었어요. 주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이상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형의 치료비로 아버지의 보험금을 거의 다 써버렸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하늘에서 형을 살려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한국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형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그때마다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을 방문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항상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형제는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형은 법조계로 진로를 정해 로스쿨에 진학했고
저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스포츠의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죠. 제 꿈은 야구 재활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었어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회복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형의 경험이 제게 큰 영감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어요. 그 사이 형은 한국에서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고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되었어요. 형의 완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 같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형이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서 우리 가족 모두가 더욱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제가 석사 학위를 받고 난 후 드디어 재활 트레이너로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죠.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재활 트레이너로 활약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 곧바로 한국 프로야구팀의 재활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적합한 자리를 발견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원했죠. 얼마 후 인터뷰 기회를 얻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친구들은 모두 의아해했어요.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하필 한국까지 가려고 하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형의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겐 너무나도 특별했거든요. 그때의 기억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동,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새로운 희망, 모든 것들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제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곳이자 제 꿈을 키워준 특별한 나라였죠. 이제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국의 선수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한국행을 선택했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프로야구팀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었죠. 특히 한국 선수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직접 보면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선수들의 재활을 돕는 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선수들은 제게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고 무엇보다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었죠.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만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매너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그들의 태도에 저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죠. 야구 재활 트레이너로서 제 역할은 단순히 부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의학적 지식은 기본이고 선수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했죠. 각 선수의 개성과 상황에 맞춰 최적의 회복 계획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일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죠. 한국에서 선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경기가 주로 오후에 있어서 오전 시간을 활용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한글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를 배우며 정말 감탄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어요. 조금씩 한국말 실력이 늘면서 선수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어요. 언어의 장벽이 낮아지니 선수들의 미묘한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죠. 때로는 재활 과정에서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선수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단순한 외국인 트레이너가 아닌 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선수들의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케어하는 전인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은 날로 커져갔어요.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였답니다. 한국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안전함이었어요. MLB에서는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고도 많아서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관중들은 매너가 정말 훌륭했어요.
물론 열성적인 팬들도 많긴 했지만 미국에 비하면 정말 신사적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응원 문화예요. 모든 관중이 하나 되어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런 열정적인 응원은 선수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주었죠.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야구장에서 맥주를 판매하는데도 술에 취한 관중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중들도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야구의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어요. 선수들의 열정, 관중들의 매너와 열정적인 응원, 그리고 안전하고 친화적인 분위기까지도 모든 것들이 한국 야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였죠. 제가 한국 야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치어리더였어요. 미국 야구장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도 한때 몇몇 팀이 치어리더를 두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미국 관중들의 반응이 냉랭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각 팀마다 치어리더들이 최고의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었죠. 전문 치어리더들의 존재가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그들만의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야구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었어요. 관중들과 호흡하며 분위기를 돋우는 모습을 보니 야구 경기의 꽃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야구를 점잖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격렬한 응원 문화가 없죠. 결국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야구장을 찾게 되는 셈이에요. 반면 한국은 치어리더의 활기찬 응원 덕분에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야구장을 찾아와요. 이건 정말 미국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팬 문화도 멋진 한국이죠. 연예인 못지않게 아름다운 치어리더들이 춤을 추는데도 불구하고 극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성숙한 팬 문화야말로 한국 야구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치어리더 문화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야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기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야구를 하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점들이 한국 야구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각 팀들의 치어리더의 춤과 응원가는 모두 특색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기아 타이거즈의 삐끼삐끼 춤이에요. 상대팀이 삼진을 당했을 때 추는 이 춤은 제가 상대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약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고 독특한 문화로 기억에 남아요. 이런 응원 문화가 한국 야구만의 특별한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 야구에서 가을 야구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팀의 성적이 좋다는 의미거든요. 선수들과 팬들 모두 이 가을 야구를 위해, 우승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야구 시즌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한 추억이에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마치고 지금은 메이저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추억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선수들이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저 재활 트레이너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선수들과 형, 동생 같은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종종 그리워지곤 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단순히 직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죠. 한국의 끈끈한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열정적이면서도 예의 바른 팬들의 모습 등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활기찬 응원 소리와 치어리더들의 화려한 공연, 경기장을 가득 메운 열정적인 팬들이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요즘 미국에서 한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고 온 경험이 있다는 걸 알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곤 해요. 이런 관심은 제게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저는 종종 한국 노래를 들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곤 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노래가 미국 차트를 석권하는 걸 보면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열정과 에너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 뿌듯해요. 한국 드라마도 즐겨봐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작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런 한류 열풍 덕분에 제 주변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어요. 한국 음식, 언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곤 해요. 제가 한국을 그리워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데 귀에 익숙한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온 건 다름 아닌 제가 한때 약 올랐던 그 유명한 삐끼삐끼 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들썩이게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춤이 지금 미국에서 대유행이라고 해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전 세계 틱톡 이용자들이 따라하고 있다더라고요. 뉴욕타임즈에서도 이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어요. 특히 기아의 스타 치어리더인 이주은 씨가 앉아서 화장을 고치다가 투수가 삼진 아웃을 시키자마자 일어나 춤을 추는 영상이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이 영상이 틱톡에서 7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니 정말 놀랍죠. 지금 틱톡에서는 이 삐끼삐끼 챌린지까지 하면서 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찍어 올리고 있다고 해요. 사실 미국의 미식 축구 치어리더들이 보여주는 칼군무 같은 고개에 가까운 춤과 비교하면 한국의 치어리더들은 요정 같으면서도 절제된 춤을 추죠. 이런 점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야구장의 자유로운 응원 문화도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노래하고 춤추며 응원하는 모습,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거기에 저렴한 티켓 가격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제가 아주 바빠졌어요. 한국 야구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마치 제가 한국 야구의 비공식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한국 야구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면서 메이저리그에 비하면 마치 콘서트장 같아 보인다고 말하곤 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3년 동안 그 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열정적인 야구장의 분위기가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죠. 한국 야구의 매력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제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언젠가 다시 한국 야구장을 찾아가 그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이렇게 세계적인 화제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아마도 몇 년 후에는 다시 한국의 팀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셉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신 형님과의 인연으로 조셉 씨까지 한국 야구계에 계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치어리더까지 인기가 된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고 자랑스럽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동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